히브리어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希伯来语的第12讲。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에 관하여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这个时间呢，我们一起继续来学习不规则动词和其弱动词。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들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了，我们看一下不规则动词的其内容。 히브리어 동사 자음에 있는 후 문자들을 인해서 모음의 변칙적인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其特点呢是在声母当中有没有起喉音来带出一些变化。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세 자음을 이루는 동사 가운데에 후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약동사로 불규칙 동사로 분류됩니다. 那么在动词三个声母当中呢，出现一些喉音有喉音在里面的话呢，具有喉音的这样的声母在里面的话呢，它就属于不规则动词。 알렙, 해, 헷, 아인 이 네 개의 문자입니다. 就是알렙, 해, 헷, 아인. 이 네 개 문자가 이 자음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을 때 후 문자가 들어있을 때 불규칙 동사로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这四个词四个声母呢，如果在这个最主要的这个三个一个词汇的三个声母当中出现，只要有一个出现在里面的话呢，它就属于不规则动词。 샬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那么有希伯来动词叫샬라， 그가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他差遣了，这么个意思。 이것의 미완료형은 여기에 이 샬라의 이와 오를 첨가함으로 그래서 이셜로가 될 것입니다. 那么在其改变成一个未完成时态的话呢，那我们就添加一和 o。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에 헤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3 후음 동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因为它最后的这个字母呢是 het， 所以呢我们就能够知道它是属于第三喉音动词。 그러므로 여기에 모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那么其韵母呢就会有一些变化的。 이 모음의 변화는 원래 미완료형의 특징인 이와 오에 생기게 됩니다. 那么其未完成时态呢，我们知道它的一个特点呢，就应该有一和 o。 통상적으로 이 특징이 미완료형의 카알 동사, 미완료형의 3인칭 남성 단수의 특징이 이와 오인데 那么说卡尔动词的我们知道未完成时态的第三人称男性单数呢，就是这个一和 o 呢是个其特点。 이때 이 오는 좀 가변적인 부분입니다. 但在这个时候呢 ，o 呢是一个可变性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접두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불변적인 부분입니다. 而在前面的词首呢，它是一个不变性的一这是一个不变性的。 이때 요 가변적인 부분의 모음이 오가 특징인데 이것이 아로 변하게 됩니다. 那么这可变的这个一呢，o 呢，它就可变成为 a。 오보다는 아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比起 o 呢更加趋向于 a。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다가 이 홀렘보다 파다가 여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比起 홀렘 呢，在这里就更多的时候是以 pada 来出现。 그러므로 실제 이것은 없는 형태이고 실제로는 이셜라가 됩니다. 那就它就成为 이셜라。
그래서 이, 셔, 라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가변적인 모음의 가변적인 부분이 오보다는 이 아로 변하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所以呢，在可变性当中呢，这个 o 呢，就实际上会改变成一个 r。 두 번째 특징은 단순 시화보다는 복합 시화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那么第二个特点呢，就是比起那简单的血瓦呢，它就更加趋向于复杂的这种血瓦。 또 다른 후음 문자가 포함된 단어 아마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我们举例来说 ，amad 这个词汇， 아마드에는 첫 번째 자음이 아인으로서 후음 문자입니다. 那么第一个字母呢是 ain， 是喉音。 그러므로 이것의 미완료형은 이 모드가 될 것입니다. 那么它的未完成时态呢，就称为 e mod。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명령형이라면 2인칭 임퍼러티브 2인칭 명령형 如果它是第二人称的命令形式呢， 이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那它就成为这样的一种 그런데 形式。 여기에 단순 시화인데 단순 시화보다는 복합 시화를 선호합니다. 这边是简单学法啊，但我们更加适合趋向于复合学法。 그래서 모드가 아니라 물론 발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하면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那它就成为 a mod。 이와 같이 단순 시화보다는 복합 시화를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所以呢，它有这样一个特点，它更趋向于复合学法。 이와 같은 특징들 외에도 한두 가지 또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것들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有这样的一些特点，希望大家能够留意。 그 다음에 후음은 이중점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这喉音呢，它不能点上那双重点。 그래서 나함이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我们举例来说，词汇 naham， 이 동사는 피해령을 만든다면 我们把它制定成一个 peer 这样一个形态。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령의 특징은 여기에 니함이 됩니다. 이 peer 这样的一个特点呢，它就称为 niham。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피해령에는 이중점을 찍는데 이 피해령의 특징이 자음의 peer 这个形态的一个 첫 번째 자음의 特点。 히렉 那么是声母的第一个声母当中加上个 hiret， 두 번째 자음의 체렉 然后第二个字母呢写成체ret，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자음에 이중점을 찍는 것이 특징입니다. 然后是第二个声母当中我们标上一个双重点。 그런데 이 단어에 모음이 파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중점을 찍지 않습니다. 所以呢，在这里呢，它因为声母呢又转变成 pada， 所以呢，在那里我们不添加双重点。 예, 대신에 다른 모음의 변화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会再给一些其他的韵母一些变化。 또 어떤 경우는 모음의 변화를 니함 경우는 주지 않은 경우이고 모음의 변화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的人在声母呢没有变化，而有的呢却又有变化。 예, 그러니까 아자브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动词 azab。 자, 이 아자브의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其未完成时态。 이 만들고 에가 될 것입니다. 那么 e r a 我们添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알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음 문자이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因为这 alep 它是喉音，所以呢它是属于不规则动词。 그래서 니파령에는 여기에 이중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찍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음을 장음화시킵니다. 그래서 히렉이 체레가 됩니다. 而且它是在泥拍这个形态当中呢，我们在前面呢，因为有 a 呢，所以呢我们这个 healing 呢就转变成 체레， 그러므로 예, 아, 제부가 되겠습니다. 那就它就成为 예, 아, 제。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중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장음화 시켜주는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在这里做一个补偿呢，我们就把它转变成长音。 그러므로 후음 문자에는 이중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든가 또 이전의 예와 같이 또 보상해주지 않은 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所以呢只要是有喉音的话呢，那我们就无法给它点上那个双重音，所以呢我们做一个补偿呢，让它的音能够拉长，长音。 다음은 불규칙 동사에 이어서 약동사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我们来看一下弱动词的一些特点。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약동사라 함은 기본 자음 기본 세 자음 가운데에 양문자가 들어있는 동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那么弱动词呢，在其3个主要基本声母当中有弱这个声母。 양문자로 분류되는 자음들은 알렙, 有 alep、 해, he、 눈, nun、 요드, yod、 와우 wow 또는 바브 或者是 bab 이 5개가 되겠습니다. 这3个声母。 이 5개 문자 중에 하나가 이 자음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양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동사로 분류가 됩니다. 所以呢，这3个声母的一个，只要在其3个基本声母当中出现的话呢，那我们就把它称之为弱动词。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명칭을 부르기를 파할 동사를 이용해서 파할 동사의 첫 번째 자음인 페를 이용해서 페라고 부르든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1 로마자를 써서 1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那我们把这个3个基本声母当中的这个第一个这个位置呢，我们也把它称之为1，也就按数字来去表示，也用其排而动词的 pe 来去表示。 그래서 이 자리에 알렙이 있는 경우를 페 알렙 동사라고 부릅니다. 如果这个位置上出现 alep 的话呢，那我们就把它称之为 pe alep 动词。 또한 이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눈이 있는 경우를 페눈 동사라고 부릅니다. 如果在头一个这个位置上有 nun 的话呢，我们就把它称之为 pe nun 动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칭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자리에 아인 파할 동사의 아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자리에 후문자가 들어갈 경우를 아인으로 명칭합니다. 然后第二个位置上出现 ain 的话呢，我们也把它称为 ain 动词。 그래서 요드가 있다면 아인 요드라고 부릅니다. 如果有 yod 出现的话呢，就叫 ain yod 动词。 또 바브 또는 와우가 있을 때는 아인 바브 또는 아인 와우 동사라고 부릅니다. 如果出现 bab 的话呢，我们就说 ain bab 动词，或者是 ain wow 动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자리에 라메 자리에 양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알렙이 들어가 있을 경우 해가 들어가 있을 경우 라메 해라고 부릅니다. 第3个位置上如果出现一个 he 的话呢，我们就把它称为 ramek he 动词。 그리고 이 페 또 알렙 또 라멧을 이용해서 부르는 전통적인 명명법 외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자리에 알렙이 있을 경우 1 알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也用这个数字来表示啊。如果第一个位置上有出现 alif 的话呢，我们把它称之为이 alif。 또 두 번째 자리에 와우가 요드가 있을 경우 아인 이 요드라고 이 요드 동사라고 제2 요드 동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如果第二个位置上出现 yod 的话呢，我们把它称之为2 yod。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리 라멧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랍자 로마자로 써서 3해 동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所以第三个位置上有黑的话呢，我们也把它用数字来表示，叫3黑动词。 명칭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名称的这些内容呢，请大家能够参考上一讲的内容。 이제 각각의 동사들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各个动词呢都有其特点的。 그 기본적인 특징들을 묶어서 말하면 L, A, D 영문자를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把它其基本特征呢，我们可以把它用英文字母叫 L A D 첫 번째로는 表示。 잃어버리다는 것입니다. 第一个意思呢，就是丢失的意思。 이것은 자음이 그 자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모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就是声母呢失去其作为声母的作用，它起着一种韵母的作用。 A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ssimilate,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这呢就 A 呢就是一个同化的意思，被同化了。 동화라는 말은 그 다음 자음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也就被下一个声母所吸纳了。 그리고 disappear가 있습니다. 还有 D， 이것은 동화와 같은 경우이지만 동화의 경우는 그 다음 자음에 동화됐다는 뜻으로 다음 자음을 이중점을 찍어 더블링 하는 반면에 이 경우에는 완전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这个情况下呢，就是它完全的被消失，不会留下任何的痕迹。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它拥有这以上的这种3种形式， 그러면서 모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来带出韵母的变化。 이제 그 각각의 예들을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来各自我们看一下去举例的说明。 먼저 해 알렙입니다. 首先是黑 alef， 일 알렙이라고도 부릅니다. 也就叫1 alef， 아마르라는 동사입니다. amar 动词。 이것은 그가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他说了，动词。 자, 이 동사의 미완료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这一动词的未完成时态，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也就 car 未完成时态第三人称男性单数。 이것을 만든다면 아마도 통상적으로는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의 틀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 모르가 될 것입니다. 如果我们把这个 car 未完成时态第三人称男性单数的这样的框架，我们接入到这个词汇当中，那它就转变成 이 more。 그런데 보면 여기서 알렙은 원래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잃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미완료형의 접두어에 붙어서 모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那么这 alem 呢，它失去自己原先的作用，在其未完成时态的这个词首当中呢，它起着一个韵母的这么样一个作用。 그리고 나서 모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它就会带出韵母的变化。
그래서 이가 아니라 요가 됩니다. 那它就不再是一了，而是转变成 요。 히렉이 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렉 呢就转变成 오， 그리고 여기 오가 아로 변하게 됩니다. ，오 呢转变成 아。 그러므로 우리가 요마르라고 하는 형태를 볼 때 당황해서는 안 되고 알렙 때문에 알렙이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잃어버리고 모음 역할을 하면서 이 모음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看到其变化之后呢，不要感到惊慌，因为我们知道这个 alim 呢，它消失了，它起着一个韵母的这样的一个作用，所以有这样的一些转变。 두 번째로는 라멧 알렙의 경우입니다. 第二呢是 ramek alep 这样的一个情况， 이것은 다른 말로 제3 알렙이라고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也叫第三 alep 动词。 그 예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那么举例来说，巴拉， 그가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他创造了的意思， 그가 지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他造了，他创造了。 바라라고 쓰는데 이 동사는 원래 형은 이것이지만 완료형에 있어서 마지막 이 알렙이 양문자로서 이 동사를 약동사로 만드는데 자음의 기능을 음가를 잃어버리고 모음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在完成时态当中呢，这个 alem 呢，它做一个落这样的一个动词呢，它就失去其声母的这样的作用，它要起这个韵母的作用， 그러면서 모음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 它就会带出一些韵母的一些变化。 그래서 앞에 있는 짧은 파다가 카메츠로 길어지게 되는 변화를 준 것입니다. 那其 pada 呢就转变成 kametsu。 이 두 가지는 다 아까 우리가 양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약동사의 그 특징 세 가지 중에서 L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它在其弱动词三个特点当中属于 L。 영어로 rose 그 자음이 음가를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也就是指声母会失去自己的原先的功能。 자음이 음가를 잃어버리고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잃어버리고 모음의 기능을 하는 它 것입니다. 反而起着一个韵母的作用， 그러면서 모음의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以此来带出韵母的一些变化。 이제 세 번째 경우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자음의 폐 자리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第一个韵母当中呢，有的时候有其配代替配也会出现一个 nun， 아라비아 숫자 1을 써서 제1 눈 동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也把它称之为第一 nun 动词。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나팔입니다. 有其特点的动词呢，就是 napal。 나팔, 그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它掉下来了。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从高处掉落下来。 이것의 미완료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未完成时态。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这是 car 未完成时态的男性单数。 나팔에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의 틀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那我们就把 car 这样的一个未完成时态的框架，我们接入到里面。 요드, 그다음에 히레, 그다음에 홀렘입니다. 就是 yod, hire, holem， 그러면 임폴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임폴. 那它就成为 impol。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자음이 눈입니다. 那么头一个韵母是 nun， 이 눈은 두 번째 자음에 동화되고 맙니다. 但它却被第二个声母被同化。 동화된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也就是说它消失。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입폴이 되는데 대신에 눈이 사라진 대신에 자신이 여기에 동화됐다라는 흔적을 남기는데 바로 그것이 이중점입니다. 那它就成为一 pole 而且呢，它在这里呢，生物当中呢出现双重点。 네, 그래서 입폴이 되겠습니다. 이 패를 두 번 발음하는 것입니다. 那就一 pole 这么一个发音。 예, 동화는 다음에 나올 사라지는 것과 특징이 구별되는 특징은 자신이 사라지면서 이중점을 통해 다음 두 번째 자음에 이중점을 남김으로써 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也就它消失的同时呢，它就会留下一个双重点，以此来留下自己的痕迹。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약동사들의 특징 세 가지 가운데에 A라고 불려졌던 동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就是三个弱动词的一些特点当中的，它是属于 A，就是被同化。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举几个例子。 네, 두 번째 자음 경우 아인으로 시작되는 명칭을 가집니다. 아인 가운데 아인 바브 동사가 있습니다. 有 ein Verb 动词， 아인 바브 동사는 다른 식으로 아랍의 숫자 2를 써서 제2 바브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也就第二动词。 네, 꿈이란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가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라라는 명령형, 부정형 형태입니다. 就是命令时态，就是说站住，让你站住。 이 동사는 원래는 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자음을 가진 동사입니다. 它是有些拥有三个声母的这样一个动词。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바브가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잃어버리고 但中间的这个 Verb 呢，它却失去作为一个声母的它的作用， 모음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它起着韵母的作用。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세 개의 자음이지만 이 변화된 경우는 두 개의 자음. 이것은 자음으로 치지 않고 모음으로 치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음을 가진 동사인 것입니다. 那它就成为一个拥有两个声母的这样一个动词。 이때 이 바브는 그 자음의 음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这个时候呢 Verb 呢就失去了其声母的作用。 그러므로 양문자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에 L로 시작되는 그 자음의 음가를 잃어버리는 특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在弱动词当中的三个特点当中，它是属于 L 这个部分，也就是它失去自己的功能。 다음은 첫 번째 자음에 바브가 오는 경우입니다. 下面是在第一个声母当中出现 Verb 的时候呢， 회 바브 또는 제1 바브 동사라고 할 수 我们把它 있습니다. 称之为黑 Verb 动词，或者是第一 Verb 动词。 그 얄라드라는 동사입니다. 有动词 yalad， 원래 얄라드라는 동사는 그가 아기를 그가 낳다라는 뜻입니다. 他生了这么一个生了孩子。 얄라드 같으면 그가 낳았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를 주목해 보도록 那 하겠습니다. 么在这里我们注目一下，它其 car 未完成时态的第三人称男性单数。 얄라드의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의 틀을 부과해 보면 我们在这里我们揭露其框架。 아마도 이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应该是这么一个形式才对，但我们却看到一些不同其他的一些形态的出现。 우선 이 요드가 아니라 바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那它就不再是 yod， 应该是 Verb。 이것은 좀 불규칙한 것인데 원래 이것이 요드가 아니라 바브였다는 것입니다.
这是不规则的，也就是说呢，它原先就不是요드，应该是바보。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 요드가 이 바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而且这个바보呢就完全的消失。 그리고 나서 사라진 대신에 요 앞에 사라지고 이 앞에 O 대신에 R을 선호합니다. 但是比O呢更加趋向于R。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대신에 뒤에 히렉이 체레로 바뀌게 됩니다. 而且呢，hileg呢会转变成체레。 그리고 나서 또 이 파다도 체레로 변화가 됩니다. 파다呢也会变成체레。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미완료형입니다. 3인칭 남성성 미완료형이 다시 오해요. 엘레드가 됩니다. 它是变成엘레드。 이것은 바브가 기본적으로 바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바보呢完全的消失。 그러므로 disappear 사라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那我 것입니다. 们把它分类成 D 这个部分，它完全的消失。 이와 같은 형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这种形态我们不断的去观察的时候呢，就会发现这些。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아인 중복 동사가 있습니다. 那么在这里 ，ein 的重复的动词， 아인 중복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양문자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자음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老师说呢，在这里虽然没有出现弱文字和弱声母，但是呢，第二个位置和第三个位置的这个声母却是同样的这样的一个声母的出现。 이 사바브란 동사가 있습니다. 有个动词叫사바브， 그가 이렇게 둘러쌌다라는 뜻입니다. 也就是被包围了。 이 동사의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양문자는 없습니다. 在这里没有弱声母，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것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但第二个声母和第三个声母呢却是重复的。 이런 경우에도 양문자가 있는 것과 같은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동사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这个呢，我们也同等的看，因为有这些变化，所以呢也把它认作为弱动词。 그래서 이것을 명명하기를 전통적인 명명법에 따라서 팔 가운데 이 두 번째 자리 아인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중복되었다는 의미로 아인 중복 동사라고 부릅니다. 我们把它称之为 ein 重复动词， 또는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경우라 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也有这样的一个标记哈，也是第二个和第三个位置是一样的意思。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드리면 두 번 2와 3이 중복되었다는 뜻입니다. 就第二和第三重复了。 이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사바브 같은 경우입니다. 就是举例的，就是有关 sabab 这个词汇。 이 사바브 동사에 두 자음이 하나의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자음 가운데 원래 3인칭 여성 단수를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然后我们来看一下第三人称的女性单数。 사바브에다가 여성형 어미 R을 3인칭 여성 단수 여성형 어미를 R을 붙였습니다. 在 sabab 上呢，我们添加其词尾 r， 这是第三人称女性单数的词尾。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완료형을 만들 때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在我们把它转变成未完成时态的时候呢，我们也能看到。 예, 미완료형 다시 써보겠습니다. 我们再看一下， 이 사바브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미완료형의 틀을 부과해 보겠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那么在 sabab 这个词汇当中，我们把它转变成未完成时态的话呢，我们就添加 e 和 o。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셔보브라고 하는
형태를 얻게 될 것입니다. 那成为一下波部。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야쇼부입니다. 那么实际上呢，它就转变成压下部。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如何才能就成为这么一个结果呢？ 이 경우에 두 개의 베트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在两个 bit 当中呢，有一个呢是要消失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두 번째 것에 동화된 것입니다. 也就一个被一个所同化。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 앞에 이가 R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那么其一呢就会变成 R。 우리가 이 변화를 이런 두 번째 자음이 세 번째 자음의 동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모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第二个声母被第三个声母所同化，然后带出这么一个变化，这是我们所应当知道的。 이제 이상의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이와 같은 더 다른 예들을 교재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上面举了一些例子，其他的一些例子呢，大家也希望能够通过一些各样的一些教材呢，能够有更多的一些认识。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사전을 찾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最后呢，我想跟大家一起来分享如何来查希伯来语的词典。 우리가 만약에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란 뜻의 스튜던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如果举例来说呢，如果我们要查找英文词汇的话呢，一个英文词汇学生这么一个内容。 그리고 이 비슷한 스페링으로 가진 것이 역시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那么这是上面是学生，下面是学习，上面是名词，下面是动词。 공부하다 이 동사입니다. 이런 경우 영어 사전을 찾으러 갈 때 처음에 영어 사전이 A부터 알파벳 순으로 G까지 있습니다. 那么英文词，我们在查找词典的时候，我们就看到它的顺序是从 A 到 G。 그 가운데 그 S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펴야 할 것입니다. 那我们首先去查找这个 S 这个部分的内容。 그 다음에 S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또 T로 시작하는 부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然后呢，先找到 S 之后呢，你再寻找这个 T 啊。 그 다음에 U로 시작되는 부분을 또 펼쳐야 할 것입니다. 然后再寻找以 U 这个顺序， 다음은 D입니다. 然后是 D。 여기서 이 학생이라는 단어를 찾기 원한다면 이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고 如果你要寻找查找这个有关学生这个词汇的话呢，那就应该继续来查找一。 STUDE로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 N, 그 다음에 T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감으로 이 학생이라는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再查找 N， 还有是 T 最终呢找到这个学生这个词汇。 만약 study라는 뜻을 찾고 싶다면 이 학생이라는 뜻, student의 D까지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다음에는 Y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분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而学习这个词汇呢，那我们知道一直到 D 呢都是一样的，但之后呢学生是一，那我们下面学习呢是应该寻找去 Y 这个内容。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希伯来语呢也是以同样的这么一个方式来去查这个内容。 단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음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希伯来语呢是从右到左的，所以呢我们首先要查找这个右边的头一个声母。 그가 다스리다는 뜻의 말락이란 동사를 찾기 원한다면 那么 말락 这是他在这里。 그가 다스렸다입니다. 그렇다면 알렙부터 타우까지 중에서 한 중간쯤에 있겠죠. 맴 부분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那么从 alep 到 tau 这个内容这个声母的这个顺序当中呢，我们就寻找适合的 그리고 맨 부분에서 그 다음에 라멧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那么从 mem 这个顺序当中呢，再寻找그 다음에는 라멧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또 카프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那么找到 ramek 之后呢，再寻找kap。 거기서 말락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 那么在 것입니다. 那里你就能够去寻找这个 malak 这个动词的意思。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 자음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순서대로 찾아가면 손쉽게 뜻을 찾을 수가 있지만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에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특히 동사들을 찾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如果去查找这些以3个声母所组成的词汇呢，动词呢是相对容易的，但也有以2个声母组成的词汇。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希伯来语呢一般有3个声母组成， 동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动词也不例外。 그러므로 한 개의 자음이 사라졌다면 所以说，其中的一个声母如果消失了的话呢， 그 자음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那么那个声母我们必须要去查。 이 자음 세 개의 자음 나타나 있는 두 개의 자음 외에 한 개의 자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또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然后去查找这个失去的这个消失的一个声母，也不是一件那么容易的。 예컨대 가장 첫 번째 자음이 사라진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举例来说呢，也有可能是头一个声母消失了， 또는 그 나타나 있는 두 개의 자음은 첫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고 이 두 번째 자음이 사라진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也有可能是第2个声母消失了，只剩下第1和第3个声母。 물론 세 번째 자음이 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也有可能是第3个声母消失了。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뤘던 것처럼 사바브의 경우처럼 就像那撒巴布这样的一个情况， 이것의 변화형들 가운데에 같은 자음이 동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 그대로 반복되어 복원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这个词汇呢，我们知道第2、第3个词汇是重复的，所以呢，一个会消失的。 이 성경 히브리어의 경우로 제한시킬 때 那我们再从圣经希伯来语当中呢， 이 두 개의 자음이 쓰였을 때 그 한 개의 자음의 가능성은 한 몇 가지 경우로 제한됩니다. 如果只有2个声母的话呢，那我们可以知道从几个方面我们能够去找到其答案能够寻找。 그것을 표로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做一个表格来跟大家来分享。 첫 번째 자음의 자리, 두 번째 자음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자음의 第一个 자리를 声母的位 나타냅니다. 置，第2个、第3个的位置。 전부 6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X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이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경우입니다. 就是第2个声母的声母和第3个声母是同样的。 사바브 같은 경우입니다. 好比是撒巴布这种情况，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这是第一个可能性。 그러므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第2个和第3个声母的重复。 두 번째는 여기에 눈이 동화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음에 동화된 경우입니다. 这是头一个声母 nun 呢被第2个所同化的情况。 이폴의 경우처럼 이폴. 그럼 실제로 이것은 여기에 눈이 이 눈을 첨가해 보면 나오죠. 그럼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들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我们所看到的第二个、第三个这个剩下的这个声母呢，也就是第二、第三个位置上。 세 번째 경우는 요드,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第三是有的， 바브가 가운데에 있다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第四呢有的，它呢也是在本来在第二个位置上，但后来都消失了。 제가 한 가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드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자리처럼 첫 번째 자리에도 요드가 있다가 사라진 경우고 第三也是有的，原先有，但后来消失了。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운데 요드와 바브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第四、第五呢是有的和巴布呢是第二个位，原先在第二个位置上，但后来都消失了。 마지막 세 번째에 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第六呢是在第三个位置上有黑。 그러므로 나타나 있는 두 개의 단어 자음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자음입니다. 所以呢，我们所能看得见的一些声母呢，是在第一和第二个的了。 첫 번째의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중복되는 것인데 두 번째가 세 번째에 동화된 경우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第一个情况呢是被同化了，因为第二个位置上的和第三个位置上的是一样的，所以呢被同化了。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경우를 가정할 때는 이 두 개의 자음 중에 두 번째 것을 한 번 더 표기해서 사전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所以呢，第一种情况呢，当我们查词典的时候呢，我们就把第二个声母呢，我们再去重复的再把它搁在第三个位置上来去查找词典。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자리에 눈이나 요드를 넣고 나타나 있는 두 개를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으로 간주하고 사전에서 그 형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而第二和第三呢，就是把前面我们先添加这些声母之后呢，再把后面我们所能看得见的那些声母已经标出来的那个声母呢，添加在一起，加在一起来在词典当中去查找。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자음 자리에 요드나 바브를 넣고 나타나 있는 두 개의 자음을 각각 첫 번째 자음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자음, 왼쪽에 있는 것을 세 번째 자음으로 간주하고 그 형태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第四和第五的情况下呢，把 yod 和 bab 呢，把它添加在其词汇的我们要查的词汇的中间第二个位置上，然后把整体的这个内容我们在词典当中去查找。 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의 경우는 나타나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음으로 간주하고 세 번째 자음의 자리에 해를 집어넣어서 그 형태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第六呢，就是最后再添加一个黑然后再完整的去查找词典的内容。 예, 이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두시고 참조하시면 사전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大家对这样的一些内容能够好好的能够去理解，对以后查考词典是有帮助的。 이상으로 히브리어 강의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来结束第12讲的内容。 감사합니다. 谢谢大家。